또 장마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뭐 습도도 굉장히 높죠. 한마디로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좀 좋은 책 한 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비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요일의 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해 주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불안을 넘어설 용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을 넘어설 용기. 이게 어떤 책이죠? 자, 이 책은 크리스토퍼 앙드레라는 정신과 의사하고 뮤조라고 하는 만화가가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 아빠들이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 가면은 애들 노는 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네, 둘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거기서. 네. 아빠들끼리 담배 피다가, 야, 제일 너, 심심한 상황에서 만났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너 만화가니? 나는 그 정신과 의사 됐는데,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한번 재밌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책의 절반 가까이가 만화책이고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제 만화로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요즘 그 사회적인 그 정서 또 불안 문제, 심리 문제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죠. 예. 뭐 묻지마 살인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또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불안감, 공황 장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불안, 공포, 강박, 공황장애, 광장공포, 발작. 이게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유명인들 이런 일로 많이 찾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또 거기다가 보면은 누군가를 폭행한 사람들 갖다 과거 돌려보면 대부분 이런 식의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진화론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죠. 아, 진화론적인 관점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나눈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그 불안함,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선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는 모두 불안한 사람의 후손이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위험이 많았겠죠. 때문에 긍정적인 개체보다는 불안한 개체가 자손을 이룰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돈을 막 써서 파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차를 기분 나는 대로 막 몰아가지고 쉽게 사고를 내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가지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학습합니다. 긍정을 학습하지 않아요. 제가 학원 앞에서 본 문구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놀면 평생 놀아야 된다. 한 시간을 적게 자면 대학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을 학습하면서 살죠. 네.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존재하고 그 경쟁에 낙오되는 순간 패배자로 인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불안을 학습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불안을 배우고 불안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현대인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화장실 피습 사건이라든가 돌로 때렸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일을 당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근데 사회에서 너무 많은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불안 자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자동차를 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또 비행기가 무서워서 해외여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식중독이 무서워서 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꽁꽁 숨어 살게 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자신의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걱정으로 인생을 채우게 되면 결국 삶의 질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이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부터 이 책의 그 제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을 넘어설 용기. 예. 어떻게 좀 이런 불안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칭이나 힘든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몸을 이완시키고요. 정신적으로는 명상이나 단전호흡 등을 통해서 뇌를 훈련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쓸데없는 걱정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가 진짜인가?
또 두 번째로 정말로 심각한 것인가? 나를 위협하는 문제인가? 세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세계가 내일 멸망한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있는 시간 동안 잘 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겠죠. 있죠. 사과나무 심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 대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큰일 없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혼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불안을 줄이는 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얻는 건데요. 자신의 불안한 생각이 기우임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다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인지, 경험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한 후에 조언을 구한다면 불안감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또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있죠. 이런 상황이 좀 더 심각한 분들은 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단순한 불안을 넘어서 공포증이나 강박증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만 아니라 개공포증도 있어요. 또 결벽증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특정한 치료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는 약이 잘 발달돼서 약을 먹고서도 잘 치료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인지치료와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박증의 경우 자신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장갑을 끼지 않고 조금씩 자극을 들리면서 나중엔 더러운 물건도 만질 수 있다고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개 공포증의 경우에도 개를 전혀 보면은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 그림을 보여주고 개 일부의 어떤 그 촉감을 만지게 하고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극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정신과 전문의 또 심리치료사 같은 분들도 또 이런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책을 읽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로 감상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티벳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걱정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네. 즉, 걱정을 걱정해서는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걱정을 많다는 것은 걱정을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걱정을 대처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지금 말 중에 걱정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까? 이 책을? 사실 저도 불안 증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뭐 책도 쓰고, 뭐 예. 대학원도 다니고, 뭐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뭐 운영도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는 되겠지. 그 중에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라도 자꾸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안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 불안감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약간의 그 불안한 그 증세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처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제 법륜 스님 강연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주저를 하고 후회를 하는 이유는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의 근원은 어차피 차단할 수 없으니까 말단을 좀 많이 준비하죠.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퇴직의 공포가 항상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폐업의 공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먹고 살 길은 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근데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살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안 된다 바들바들 쳐봐야 안 될 일이 또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일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회 구조적 문제가 예. 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예.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한 분들이 거죠, 사실.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이게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 정비, 또 개인의 노력,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 유체적 스트레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정말 너무 날카롭지 않게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불안이 있으면 사실 정치적 참여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그 정치에 참여를 해서
사회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또 불안에 대한 대처법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투표형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로운 정당, 이득이 되는 정당을 또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정당이 만약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증에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개인적인 고립만 되고 있는 것처럼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책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정말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책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한 월요일의 책갈피였습니다.